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어제로 4월 10일 총선이 90일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 당대표 측에서 물러나 한동안 자맹 모드를 이어왔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당대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서 어제는 울산 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 을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자맹 모드에 들어갔던 김기현 의원. 최근 들어 크고 작은 행사나 SNS를 통해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울산이 더욱 발전하고 빛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혁신위원회로부터 험지 출마 압박을 받아왔던 터라 현 지역구인 남구을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 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종합의정보고서를 게시하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4선을 넘어 5선 가도를 향해 뛰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의정보고서에서 김 전 대표는 울산의 중심인 우리 남구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김기현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겠다고 적었습니다. 11일 있은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의정보고에는 내 지역구인 남구을 지지자들에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지역구 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변곡점이라고 답했습니다. 2004년부터 10년 단위로 국회의원, 시장, 다시 5선 국회의원 도전 등이 변곡점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천수답처럼 하늘에서 물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며 지금의 위기는 여태 그랬듯 스스로 헤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남구을은 국민의 소속 출마 선언 정치인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김 전 대표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동욱 남구청장과 박희성 전 비서실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 신당의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지원을 많이 받은 당대표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냐며 반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꿔왔던 정치적 꿈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매진할 뿐이라며 웃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4월 10일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 공약 발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허은욱 예비 후보는 남구갑 지역을 영남 3대 명품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울산의 재개발, 재건축 지원과 무거동과 사무동의 부울경 광역중심 기능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을 김형근 예비 후보는 울산의 청년 탈울산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년이 주역이 되는 신환경 경제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진보당 울산 동구 이장우 예비 후보는 조선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주 노동자 확대를 중단하고 적정한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은 어제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0일 총선 울주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전직 울주 군수로서 울주에 대한 더 없는 애정과 책임감을 다해 울주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이선호 위원장이 지난 12월 14일 예비 후보로 또 국민의힘과 진보당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이미영 전 시의원이 이낙연 전 당대표의 신당 참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이미영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난 10일 이선호 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다음 주 중 민주당 탈당과 신당 소속 총선 출마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의 탈당은 지난 8일 울산 상위에서 있었던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이낙연 전 당대표가 참석하면서 사실상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시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구청장에 도전해 낙선한 바 있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한 2024년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가 어제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신년인사회에는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과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 한성리 울산지검 검사장 등 지역법조인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설창환 변호사는 경제와 정치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인들이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할 때 희망을 볼 수 있다며 울산 변호사회도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달빛 어린이 병원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울산시가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전국 66곳에 달하지만 울산은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고 근거 법률과 울산시 조례가 마련된 만큼 이제 아이가 아플 때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친오빠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론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건데 같은 진술을 놓고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친오빠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어제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A군이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1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장 검증까지 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A군이 새벽 시간 자신의 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범행하려면 거실에 있던 어머니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며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론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은 현장 검증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실제 현장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눈으로 귀로 확인이 되었던 점이 가장 관건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은 같은 진술을 두고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에 반발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라는 판례 입장을 충실하게 따른 거고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많이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법정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피해자와 피고인 두 사람만 안다며 피해자를 탓하지 말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7명의 아동이 응하지 않아 시교육청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약 대상 학생 9천여 명 중 95.5%인 8,600여 명이 예비 소집에 참여했습니다. 소집에 응하지 않은 401명 가운데 대부분은 취학 면제나 전출 예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비 소집 참석 학생은 중산초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북초와 소우분교, 반곡초와 장생포초는 각 2명에 그쳤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24학년도 울산 지역 중학교 신입생 입학 배정 결과 전체 88.5%인 9,600여 명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은 1,939명으로 지난 2023학년도 1,953명보다 14명이 줄었습니다. 강북과 강남교육지원청은 오늘 오전 11시에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입학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일반고의 과밀 학급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단계적으로 과밀 학급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울산 일반고의 과밀 학급 증가폭은 10%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과밀 비율은 24.2%로 전국 평균 27%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과밀 학급 증가는 2007년생 황금돼지에 태어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발생한 전국 공통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학급 증설과 분산 배치, 학교 신설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과밀 학급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은 올해 1, 4분기 경기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관내 50개 표본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 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87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5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3분기 연속 개선 흐름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새해 들어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체감 경기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문자메시지 스미싱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은 연말연시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노려 신체검사 진단서가 전송됐다며 문자로 링크를 보내고 사용자가 링크에 접속하면 휴대폰이 해킹되는 수법입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클릭했다면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지원센터 국번 없이 118에서 피해 대처 관련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울산 지역에도 50여 곳의 식용개 판매업소와 농가가 있는데요. 법 시행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업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용개를 파는 울산의 한 영양탕집. 업주는 얼마 전 통과된 개식용 금지법으로 30년 가까이 영업해온 업종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 줄만 이 길만 배워서 하고 왔는데 막상 뭐 또 딴 거 배운다는 건 좀 많이 좀 어렵는 것도 좀 무서운 마음적으로 조금 무섭달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금지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또 사육하거나 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용개 관련 업종 종사자는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법에 담겼습니다. 다만 관련 종사자들의 폐업이나 전업 준비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폐업과 전업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서 장사를 하다 식용개 관련 민원으로 외지로 식당을 옮겨온 업주는 업종 변경이 두렵기만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또 사람도 여기 유동인구도 많이 없고 이런 계통은 이제 손님들이 이제 단골 손님들 찾아오니까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좀 두렵고 걱정이 되죠. 울산 지역의 식용개 판매업소는 지난해 기준 일반 음식점 44곳과 즉석 판매 6곳 등 모두 50곳. 식용개 사용 농가는 5곳에 6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식용개 판매 음성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사자와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에 대한 후속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023년 하반기 발생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091 기준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의 2023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입니다.
희망자는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이 올해 노인복지정책 예산을 지난해보다 282억 원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울주군은 올해 노인복지정책 예산으로만 1,543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155억 원,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295억 원, 노인 생활시설과 재가시설 지원에 26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 노인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만 254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영업용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15일부터 꽃대나리로 일대와 신정수필 아파트 옆 이면 도로 두 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불법 밤샘 주차로 단속될 경우 20만 원 이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서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울산 고교 학점제 메타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울산 고교 학점제 메타센터는 울산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감형 가상 공간 체험을 통해 진로에 맞는 학업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센터는 광장과 교육관, 가상 학업 공간 등 8개 지도 35개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각 공간별로 고교 학점제 관련 자료와 실습 코너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회의와 상담도 가능하도록 개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총 11만 6,9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1% 1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등록 면허세 증가는 올해부터 5세대 무선국 허가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고 통신 판매업 허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